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저는 요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상한 고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이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일일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소유냐 존재냐에서 에리 프롬은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삶을 버리고 존재하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줄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프롬에 따르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개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어놓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소개하겠죠. 그 다음에 학위나 자격증, 출신 배경,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아마 거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소개를 하겠죠. 이런 면에서 프롬의 지적은 매우 정확합니다. 프롬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 자신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당신 자신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당신 자신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프롬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소유한 자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유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은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입니다. 존재는 비존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불안함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프롬은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3개의 인용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3개의 인용구가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첫 번째는 노자가 한 말입니다. 돈은 존재이다. 두 번째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표현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신은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욱 소외된다. 프롬은 제5장에서 존재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 양식은 한마디로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프롬이 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는 것, 흘러넘치는 것, 사랑하는 것, 에고의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참가하는 것, 주는 것을 의미한다. 프롬은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비존재의 소유 양식을 감소시키는 정도만큼 존재 양식은 나타난다. 프롬은 이런 예를 듭니다. 파란색의 유리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파란색의 유리병은 왜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그것은 이 파란색의 유리병은 파란색 파장의 빛을 보유하지 않고 내보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프롬이 이러한 예를 사용하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롬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롬이 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우리의 능력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기주의 감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뿌리 깊은 고의 욕망을 갖고 있다. 저도 프롬의 말에 동의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도 있지만요, 반대로 무엇을 주려고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법이나 국가가 없어진다면, 혹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종교적 가르침이 없어진다면 인간 사회는 완전한 파국에 이를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닥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롬에 의하면 소유는 갖는 것이고요. 존재는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것이죠. 소유와 존재의 근원적인 욕망은 같습니다. 자기 고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내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가짐으로써 자기 고립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나의 능력, 나의 말, 나의 힘 등을 타인이나 외부 세계에 줌으로써 자기 고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프롬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 너무 간단하죠. 명료합니다.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아, 나는 더 이상 소유하지 말고 존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 논리적인 생각이랑 우리의 실제 삶이랑은 다를 때가 너무 많죠. 그래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 혹은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책이 될 수도 있을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였습니다.